안녕하세요, 우리밋입니다. 오늘은 코드업 기초 백제에서 비트 단위 논리 연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인트로 강의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공부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입력된 수를 참 거짓을 바꾸는데 비트 단위로 바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0000001을 참과 거짓을 비트 단위로 바꿔서 1111111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tilde 연산자를 붙이면 됩니다. 일단은 한번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 상태로 입력을 받고 인트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tilde 연산자로 2의 보수 표현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6이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 1을 변경했을 때 11111110이었죠. 이 숫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음수를 붙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더 해줘야지 이 해당하는 1을 2의 보수 표현 방법으로 저장을 한 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1을 비트 단위로 참과 거짓을 바꾸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진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의 보수 표현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파이썬에서는 인트형을 4바이트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를 이진수 형태로 봤을 때 5가 101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면은 이 4바이트 형태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될 거예요. 왜냐? 파이썬에서는 인트형이 32비트, 즉 4바이트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기로 정의가 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0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전부 다 1이에요. 음수와 양수의 차이는 맨 앞이 0이냐, 맨 앞이 1이냐의 차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여기서 1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음수로 계속 나아갈 때마다 이 해당하는 숫자에서 1씩 계속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범위가 10진수로는 이 숫자인데 이진수로 봤을 때는 맨 앞이 1이고 그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리고 양수는 최대값이 맨 앞이 0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1인 값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버플로우의 개념이 나와요. 이 마이너스 최대값 여기서 1을 더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진수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숫자가 아니라 다시 양수의 최대값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숫자에서 더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입력값에 대한 데이터형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하는 이유거든요. 이러한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시하면 정수 n이라고 할 때 tilde n은 마이너스 n에서 마이너스 1한 값이 되고 음수 n은 tilde n 플러스 1과 같은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파이썬에서 정수형의 범위를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로 지정을 해 놓았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프린트를 5 더하기 2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2는 7이니까 잘 표현이 되겠죠? 최대의 범위가 7이니까. 근데 5 더하기 3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출력값은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냐? 플러스 7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값은 이진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입력된 정수 두 개를 비트 단위로 AND 연산한 후에 그 결과를 정수로 출력해 보자라고 합니다. AND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AND 연산을 더하기 연산이랑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AND는 곱 연산이고요. OR가 합 연산입니다. AND는 곱 연산이니까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0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트 단위로 AND 연산하라 그랬으니까 해볼까요? 그냥 AND 연산자 앰퍼샌드만 붙여주면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3과 5를 AND 연산했을 때는 답은 1이 나왔었죠. 3, 5. 정답은 1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연산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홀수와 짝수를 구하는 문제를 냈는데요. 이러한 비트 연산을 통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처럼요. 이 들어오는 입력값이 짝수면은 이 1과 AND 연산을 해서 이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짝수는 뒤에 숫자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홀수는 뒤에 숫자가 1이 나오죠. 이거는 2, 3, 4, 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과 AND 연산을 했을 때 홀수이면은 1이 나오고 짝수이면은 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 앞에 0번지에 있는 짝수가 출력이 되고 홀수일 때는 1번지에 있는 홀수가 출력이 되게끔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을 보면은 짝수라고 잘 나옵니다. 다음 61번 문제입니다. 입력된 정수 두 개를 비트 단위로 5와 연산한 후에 그 결과를 정수로 출력해 보자고 합니다. 5와 연산은 논리 합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 연산이니까 뭐 0이랑 1을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다른 참과 거짓 값이 있더라도 1 값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이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값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과 5, 7이라고 나오네요. 6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베타적 논리합 X5화로 연산을 한 후에 결과를 출력해 보라고 합니다. X5화는 두 개의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1을 출력하는 연산이죠. 이 연산은 요 눈웃음 표시 서컴플렉스라고 하네요. 저희는 보통 캐럿이라고 불렀죠. 캐럿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 캐럿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38이랑 255를 입력값으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117이 나오겠네요. 138이랑 255, 117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도 보너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카카오랑 우한 테크 코스, 뭐 이하 우테코라고 부르겠습니다. 우테코에서 실제 코딩 테스트의 데모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가져온 건데 카카오에서는 지금 풀 문제보다 실제로 난이도가 훨씬 높고 그리고 우테코에서는 최고 난이도를 10으로 봤을 때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니까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해당사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봤을 뿐 실제 코딩 시험은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좌표가 주어질 때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요. 자, 나머지 설명은 제가 해드릴게요. 입력이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2차원 배열로 3개의 1차원 배열이 주어지는데 이 왼쪽은 X축, 오른쪽은 Y축으로 주어집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4라는 게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4, 3,10이라고 주어졌으면 이 나머지 하나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입력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이 나머지 한 점의 좌표만 구하면 돼요. 원리를 따져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해당 좌표는 주어진 좌표에는 없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좌표에서 2번씩 입력된 값들은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3은 2번 나왔죠. 그리고 4도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입력해줘야 되는 값은 1,10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은 2번 있고 Y축에서는 2가 2번 입력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X축에서 한 번밖에 입력되지 않은 이 2랑 Y축에서 한 번밖에 입력되지 않은 이 1을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코디네이트라고 주어질 때 X축에 있는 값들만 비교하고 Y축에 있는 값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일단 저는 이 내부 값이 2개니까 레인지는 2로 해줄게요. 지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냥 제가 레인지를 상수로 지정을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디네이트가 이제 처음에 있는 14에서 왼쪽 값이 랑 코디네이트 1의 왼쪽 값이 같으면 answer라는 리스트에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answer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이 상태로 복사를 해주고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0이랑 얘 3이랑 같으면 다음에는 얘랑 같으면 잘못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1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elif라고 해줄게요. 이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앤서에서 보면은 3, 4 중복되는 값을 입력해버리면 안 되죠.
얘는 2를 넣고, 그리고 얘는 1을 넣고, 얘는 0을 넣으면 되죠.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1에서 10이라고 잘 출력이 되죠. 이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블로그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푸른 코드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는 밑에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소스를 보시면 입력은 똑같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각 입력값들에 대해서 X축끼리 XO와 연산을 하고 Y축끼리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값을 보면은 똑같이 1,1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1과 3을 XO와 연산을 해보면 서로 다를 때 1만 나오니까 1,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랑 또 이 뒤에 있는 3이랑 XO와 연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0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입력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당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9은 끝났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